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7일입니다. 요즘엔 띄엄띄엄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동안 체크하지 못했던 내용들 중에 기사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사업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 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태양광 사업은 왜 하는 걸까요? 왜 태양광 사업을 정부 지원 정책으로 만들어서 태양광 사업자에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놨을까요? 사업자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 벌어주기 위해서 이 정책을 꾸미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사업 정책이 추진이 됐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죠. 처음 번에는 FIT 사업, 해서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이라고 불렀는데, 투자비와 매출 사이에 갭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자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고정가격을 지급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RPS 시범 사업을 지나서 RPS 사업으로 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적정 수준의 매출을 나올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오면서 오는 것들이 정책의 변화인 거고요. 그럼 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주냐? 땅이 있거나 건물 지붕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니냐, 민간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을 빠르게 육성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수요가 있어야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도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을 창출을 하고, 지금은 예전엔 강제로 집행을 해줬던 비용들을 RPS 시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발전 자회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에 투자를 하고 공급 인증서를 매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FIT 정책도 그렇고 RPS 정책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언제든지 정책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건 사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시공회사에 사실 인감증명서도 다 주고 인감도장도 위임을 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내 인감도장이 들어가고 내가 도장을 찍은 인허가 서류에 있는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나는 몰랐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남는 건 서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분들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책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시라고 얘기를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 변화가 예정되는 시기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곤란하거든요. 2023년도 태양광 사업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태양광 사업하고 싶은 사람 모여. 그래서 얼마씩 비용을 받고 사업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교육이라기보다는 영업에 가까웠죠. 저도 몇 군데 들으러 가본 적이 있는데 영업에 가깝고, 이런 교육을 빙자한 영업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쓰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참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작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사업자들에게 영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보니 이건 내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참여를 하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겁니다. 지금 2023년 7월 지금 현재에는 4월, 5월 대전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대전, 청주, 울산 교육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책이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정책을 얘기를 하면 올해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하반기에 또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나가서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제 입장에서 가장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저의 경험을 전달드리는 것 뿐이지 정답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확정된 문구가 나오기 이전에는 어떤 것도 100%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무조건 돈을 퍼다 주기 위한 사업이다, 아니면 누군가 특혜를 보기 위한 사업이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유 생산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유 정제 기술이 뛰어나서 원유 수출국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을 육성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30년, 2050년이 지나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아무런 기술력을 없고 기술력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100% 외국에서 모든 에너지와 자원들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수요를 만들어주고 기술을 조금 더 빨리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성을 만들어 놓는 게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조금씩 개선이 돼 나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리나 잘못된 문제점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비리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언급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저는 사업에 있어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방해를 받아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태양광은 적폐고 태양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태양광을 하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들도 많고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태양광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물 시장이랑 S&P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 REC 현물 가격이 73,000원, 제주도 79,000원, 육지 같은 경우에는 S&P가 159원, 제주 16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와 REC는 언제든 변할 수가 있다. 변화의 취지와 변화의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 흐름에 대해서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라,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언제나와 같이 저는 발전소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면 무조건 장기거래 계약에 참여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발전소가 3개 이상 넘어가서 5개 이상 가지고 계신다면 알아서 하십시오. 시장을 많이 아실 테니까. 하나는 현물에서 놀고 나머지는 뭐 장기거래 계약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전신만신 발전소 하나만 준공을 해놓으셨다면 저는 장기거래 계약에 참여하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년 동안 가는 사업이다 보니 단기적인 수익성을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전성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에 아리백 대신 CF백을 한다라는 얘기가 조금 계속 나오고, 정권이 바뀐 다음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REC 시장이 아니라 국내에도 자발적인 탄소 배출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탄소 배출 시장이 만들어지면 태양광 발전사들이 모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사실은 그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발전소들을 모아서 VPP 사업을 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같이 모아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지금의 REC처럼 그냥 시장에서 소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지만, 아리백은 신재생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한 물건들을 구입을 하겠다는 정책이고요. CF백은 카본 프리 100%라고 해서 아리백에 원자력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나 깨끗한 원자력이 포함이 된 거겠죠. 제가 이걸 누군가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BMW, 벤츠
같은 기업들, 애플 이런 기업들이 아리백을 요구를 하는 거죠. 삼성에도 지금 소비자들이 요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삼성도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벤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소재를 가져와라.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시트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물을 가져와라. 우리에게 물을 제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CF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러 가서 이 물을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물 정말 깨끗한 물이에요. 청정 자연수고요. 정말 깨끗한 물에 원전 오염수 딱 한 방울 섞었는데 그래도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아요. 깨끗한 물이니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저희 물을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삽니까? 안 사겠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체적인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소비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리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겠다,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소비자들이나 개인들이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이 죽거나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으로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제가 태양광 관련된 뉴스들은 2007년, 6년, 7년 이후로 계속 매일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한 번씩이라도 보고 있고 제가 보는 내용들을 카페에 그냥 올려놓고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혹시나 누군가 관심 있으면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들도 요즘에 눈여겨봐야 할 기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모듈 가격이 2021년 정도 바닥을 쳤다가 국내에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 가격이 오른 것들이 정당하게 올랐냐? 한국 국산 1등급 제품을 사용해서 160원에 판매가 된다면 중국산 무등급을 제품을 사용을 하면 130원에 판매를 해야 형평성이 맞는 거였죠. 왜냐하면 얘는 600원, 얘는 350원이었으니까요. 600원짜리는 160원에 팔고 350원짜리는 13만 5천원, 135원, 140원 정도에 팔아야 형평성이 맞는데 사실 장기거래계약 입찰에 미달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안 됐죠. 중국산 무등급 제품들이 상대적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던 것들이 입찰에 2번 미달이 돼서 약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들이 일어나고 소재에 대한 가격들이 변동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품들에 대해서 턴키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시공 시점에서 아니면 발주 시점에서 가격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게 좋지 않냐. 지금 시점에서 정책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탄소등급 무등급 제품을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 준공 시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뉴스가 보수 시장을 보수 언론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 태양광이 우리나라 시장을 싹 쓸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제품들을 사용해서 국내의 보조금을 다 가져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제품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인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돼서 국내로 들어오는 동안 탄소 배출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조부터 원료부터 생산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 탄소인증 등급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온 제품들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REC를. 그런 취지하에서 국내 제품들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탄소인증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탄소인증제 모듈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중국산 3등급을, 무등급을 제품을 사용한 것들도 160원에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내의 제품들을 보존해주기 위한 시장으로 국내의 기술력이 올라갔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제품들이 가격은 올라갔죠. 1등급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야 돼 500원을 넘어가더니 600원까지 갔습니다. 중국산 제품들도 사실은 약간 덩달아서 올라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가로 구매를 했던 때가 300원 내외였는데 지금 350원, 360원까지 갔다가 다시 340원대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에서 과연 국내 것만 보존을 해주는 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안방 시장을 휘젓는데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많이 설비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도 기술 개발을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경쟁이 안 되면 기술 개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경쟁자가 있고 그 경쟁자랑 싸워가면서 우리의 기술력이 발달을 하고 글로벌 기술력이 올릴 수 있어야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무조건 중국산은 안 된다. 중국산은 쓰면 안 된다. 중국산이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경쟁 속에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는요. 태양광 기업들이 사실은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작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넘어지고 있다,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많은 기업들을 또 대표님들도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인 상황에서 시장도 좋지 않고 사업 흐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느 게 맞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후배 동료들이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시공 문의를 하고 시공 소개를 시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잘 안 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보셨던 이 회사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치워왔던 회사고 시공을 꽤 잘해왔던 회사입니다. 저가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나면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결정하는 건 사업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시공 회사를 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익성을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게 똑같은 얘기인 거죠. 출력정지가 들어갑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출력정지를 시작했고 순환단전을 했고 태양광 사업자의 돈을 강탈해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개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개통의 안전성이 먼저다. 육지도 앞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전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개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지입니다. 사업자들에게 돈 벌어주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죠. 한전에서는 개통을 안정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VPP 사업이나 ESS 사업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ESS 사업 정책은 일단은 실패를 했죠. 요번에 다시 정부 개편안이 나와서 REC들과 정책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VPP나 ESS가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ESS에 대한 정책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사실 저는 많은 분들께 앞으로 또 다른 정책 변화가 올 때는 항상 기회가 있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나올 텐데 그걸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ESS에 관련된 것들은 언젠가 다시 나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변하는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조달시장 전면 개편 검토, 현물 가격 낮출 듯. 이건 조금 된 기사입니다. 5월 말에 나왔는데 이 기사를 왜 보여드리냐면 현물 금액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겁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4만원, 3만원대 갔던 금액들이 7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S&P가 250원이 갈 때 300원까지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 REC가 무조건 올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맞은 거겠죠. 근데 그게 20년 동안 사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당장 1, 2년의 금액 변동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20년의 사업을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앞으로 금액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REC 현물 시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EC 현물 시장이 언제까지 존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REC 시장은 왜 존재를 합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량에 따라서 발전 자회사가 시장에서 사야 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목표 물량이 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달라지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 안 가지시죠? 목표 물량이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업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순환단전이나 전력 제어보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편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도 편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공사를 하는 것도 제가 외주 공사를 안 하는데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편법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섯농장도 마찬가지고 작물재배사, 건축재배사, 곤충재배사, 축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축사 소 키웠는데 죽었어요. 버섯재배사는요? 버섯먹 갖다 넣어놨는데 버섯이 안 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작물재배사는요? 들어가 보세요. 잡초 크고 있잖아요. 저거 내가 키우는 작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영업사원들, 회사들이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건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변하면서도 제가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편법과 불법이 약간 경계에 있다면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서 내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는 그냥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지만 그걸 물고 늘어져서 언젠가는 그게 불법의 시장으로 가고 그게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올바른 방향으로 편법이다, 불법이다 생각되는 것들은 조금 피해 가시는 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제 오늘 이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태양광에 대해서 두드리기 시작해서 언젠가 결과가 나올 거고 문제점들이 많이 적발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관련돼서도 저도 자문을 좀 하고 있고 문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사용 5,824억 추가 적발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산업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산업의 발목을 더 많이 잡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일들은 있었죠. 조금 힘께나 쓰시는 분들, 편법을 이용한 거나 불법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다면 사실 조금 더 꼼꼼하게 찾아서 처음부터 제대로 규제를 가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쥐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 놓고 쥐가 곡식을 다 먹었다고 쥐만 때려잡으면 곡식의 피해를 입고 나서 쥐만 때려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손잡고 이제 쇄신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제대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공청회가 있으면 공청회 가서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안도 하고 지금 너네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겠죠. 전다 미미와 목장 과수원의 정책이 잘못됐고 RPS 정책이 잘못됐고 소형 FIT 제도는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RPS 제도 자체도 달라질 겁니다. 개편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개편을 해나갈 수 있냐? 농업인 절대농지를 개발해서 농업인 태양광만 육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건축물 상부에 대한 태양광 육성 사업을 조금 더 진화시킬 것이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조금 더 많이 보급을 하고 확대하고 개발하는 방안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 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임대라던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옥상들,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주민 참여형으로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협동조합이나 공공 물건들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앞으로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편법이나 불법이 지나갈 수 없도록 조금 제대로 꼼꼼하게 만들어서 정책이 추진이 되고 계획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민 참여형 사업은 사실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소규모, 소금액으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안이 우리 마을 근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관심 가지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바쁜 일들이 많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많아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이슈들이나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대화하듯이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원합니다. 무언가 저에게 궁금하신 거나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카페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제대로 된 정보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